이재명 대통령은 앞서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고법부장 판사에 대한 지명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헌법재판관 후보군도 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이승엽 변호사입니다. 장 변호사님, 이 이승엽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죠? 예, 이제 법원 출신이고요. 지금 이제 3명의 지금 내정이 됐다라고 알려진 이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 중에 이제 2분은 현직 법관이고 한 분은 지금은 개업을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맡았던 사건 중에 이재명 대표와 이제 관련이 됐던 사건을 이제 과거에도 이제 맡았었고 위증교사 사건에도 변호인단으로 이름을 올렸었다 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관으로 낙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뭐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사건을 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다시 이제 법원에 됐을 때 이해 충돌 소지가 있으면 그건 뭐 제척 기피 회피 등의 방식으로 그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면 되고 아마 이런 부분까지 이 판단의 하나의 요소로 녹아들어서 최종 낙점자는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전혜 대변인님, 근데 사실 이분이 이재명 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분이기도 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대변인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근에만 사건을 한 것이 아니라 2018년에 이재명 대표의 그 친형 강제 입원 사건, 여기에서도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관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과 어쨌든 손발을 맞춰본 사람들을 이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함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존중을 합니다만 이게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작년 총선 과정에 있어서도 비명행사 공천 과정에서 본인의 변호인들이 대거 또 원내로 진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께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신의 변호인들을 우리 조금 아까 봤었던 민정수석실의 그 비서관들이라든지 이분들도 다 변호인 출신들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승엽 변호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3심제 위에 4심제 헌법소원 그 재판 소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결국에는 최종심을 하는 것도 준비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도 헌법 84조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관들도 물론 탄핵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까지 본인 최측근, 본인의 사건을 했었던 변호사를 넣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철회해야 되는 부분이다. 역풍이 우려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창진 부대변인님. 그런데 또 다른 인물 저희가 인선 살펴보면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어떤 취지일까요? 아무래도 뭐 다양한 국정 경험이 있고 또 지금 지난 정권 하에서 가장 큰 참사가 이루어졌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참담하게 봤던 현장이 이태원 참사였습니다. 159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반추해 볼 때 얼마나 국민들의 안전 또 행정안전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를 임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임명은 안 했죠? 네. 후보군에 오르고 있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남국 전 의원도 대통령실에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 부장님, 이제 그 김남국 전 의원의 합류에 대해서 구 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마 이재명 그 대통령을 지난 대선 때 수행실장으로 함께 그 움직이면서 이 정치적 고락을 함께했던 이 뭐 정치적으로 동지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이 코인 논란 때문에 불출마를 했지만 이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마당에 그 사람의 특장을 살려서 기용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지금 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김남국 전 의원은 확정된 거 아닌가요? 아직 저는 확정된 것은 못 들었습니다. 이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워낙 이번 그 인선의 경우에는 정권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대통령이 취임해서 국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하마평과 인선이 지금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종적으로 인선이 된 사람은
말 그대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 옆에 서서 인사안을 발표한 사람은 대통령이 제거한 인사고 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물망에는 올라 있지만 아직 지금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을 마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코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정치인이고 그리고 디지털 소통이 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곁에 두고 싶은 참모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앞서 이제 다른 뭐 민정수석이나 여러 비서관들 이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100%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 대선에 나타난 뜻은 절반의 국민은 동의를 했지만 절반의 국민은 견제 심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기와 가까운 사람 또 초록이 동색과 같이 느껴지는 끼리끼리 인사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탕평 인사 그리고 대선 때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을 배려한 인사, 중립적인 인사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오히려 그 인사에 대한 진정성과 이 평가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구자웅 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김남국 전 의원이 디지털 소통 능력이 좋다라고 한 대목에서 강전혜 대변인께서 약간 미소를 지으셨는데 혹시 뭐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과거에 김남국 의원 시절에 뒤에서 휴대폰 촬영이 있었는데 데이팅 앱을 깔았었던 것이 드러났던 그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글쎄요, 뭐 그동안에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었지 디지털 소통이 어느 정도나 활발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은 데이팅 앱을 썼던 거 그리고 국회에서 어쨌든 회의 시간 자체에 그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사고 팔았던 것을 이제 국민들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관련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선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국민통합선대위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통합에 방점을 찍히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인선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통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본인의 최측근들 특히 본인의 변호사들이 들어가는 본인들 변호사들끼리의 통합이 아닌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일종의 반론이 좀 필요할 것 예, 같긴 예. 한데 이재명 정부로서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 사실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네, 맞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나 지적을 감안하면서도 추진을 해 나가겠죠. 네. 하지만 논란을 최소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요?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주신 말씀 중에 데이팅 앱은 본인이 해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한번 그것을 가동시켜 보려고 썼다. 뭐 이런 예.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인수위가 없습니다. 조기 대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충실한 뭐 범 기용을 한다거나 포용 분명히 필요하죠. 아마 차기 인선에는 그런 부분까지 녹아들 텐데 지금은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신뢰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능력과 검증을 거친 인물들로 이 진용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각으로도 현역 의원들이 많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그리고 비서관급도 정치 이력이 있거나 국회 경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주안점을 짜서 국민들께 정말 실력으로 그리고 바로 일을 하는 그런 업무 추진력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시계가 빨리 돌아가는 만큼 민주당의 시계 역시도 빨리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7월 초면 아마 3개 특검이 가동이 될 것 같은데 그림 좀 보여주실까요? 3개의 특검이 가동이 되면 검사 120명이 투입이 돼서 최장 17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에는 60명, 김건희 여사 전 여사 특검에는 40명, 최상병 특검에는 20명 이렇게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구자웅 부장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특검은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정치 탄압과는 별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지금 앞서 이번 6.3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첫 번째 과제는 물론 내란 심판이었습니다. 예. 그 12상 계엄 그리고 그 관련자들에 대한 이 처벌과 단죄는 아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검찰 수사나 검경 수사가 아니라 특검 수사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지금 특검법을 통과시킨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윤석열 정부에서 의혹이 제기됐다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못한 이 두 가지 의혹에 대해서 또다시 특검으로 지금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사라면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이 특검 수사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2기 이 민주당 대표를 맡으면서 내세운 것이 먹사니즘, 잘사니즘 아니었습니까? 이번 6.3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편사니즘, 그리고 꿈을 꾸면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꿈사니즘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가다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과거 청산, 필요한 의혹 해소는 꼭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안위에 관련된 문제도 함께 균형을 잡아서 국정을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